나는 그날 사촌의 약혼식에서 부모님의 웃음소리에 묻혀 죽을 뻔했다. 그들은 내 가상의 약혼자를 소재로 삼아 테이블을 두드리며 모두를 웃게 만들었고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창피함에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런데 문이 열리고 그가 나타난 순간 검은 정장 차림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고 나는 비로소 알았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서울의 번화한 강남, 고급 호텔의 연회장. 사촌 유진의 약혼식은 화려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로 하객들은 화사한 한복과 수트로 차려입고 웃음꽃을 피웠다. 나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다. 이름은 지은. 28살, 평범한 마케터. 하지만 가족 모임에서는 늘 그 애였다.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제대로 안 하는 문제. 부모님은 늘 그랬다. 아버지는 은행에서 은퇴한 후 동네 사교 모임의 왕, 어머니는 주부 연합의 리더. 그들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다. 지은아, 너도 유진이처럼 빨리 약혼하지. 유진은 올해 26살, 재벌 3세와의 약혼으로 가족의 자랑거리. 나는 2년 전 직장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부모님의 압박에 가상의 약혼자 이야기를 지어냈다. 이름은 민준 씨예요. IT 회사 대표, 그게 시작이었다. 약혼식 식순이 진행되던 중 아버지가 마이크를 잡았다. 자, 이제 우리 지은이 이야기 좀 해볼까? 하객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어머니가 따라 웃었다. 지은이가 요즘 약혼자랑은 어때? 민준 씨라고. 그 유명한 스타트업 CEO 맞지? 테이블에서 웃음이 터졌다. 아버지가 덧붙였다. 근데 민준 씨는 왜 오늘 안 왔어? 바쁜가 보다. 아, 지은아, 너 혼자서도 잘 사네. 가상 약혼자 덕분에? 연회장이 웃음바다가 됐다. 사촌 유진조차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가상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지? 내가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부모님은 일부러 그랬다. 나를 비웃기 위해? 가족 채팅방에서 이미 퍼뜨린 모양이었다. 지은이가 상상 속 남자랑 결혼하려 해. 그 메시지를 본 순간 나는 울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이 가족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끝장이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검은 문양의 정장 차림 남자가 들어섰다. 키 크고 어깨 넓은 체격. 얼굴은 날카로웠다. 그는 천천히 걸어오며 미소를 지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민준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어머니의 포크가 접시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멍하니 그를 봤다. 진짜 민준. 2년 전 헤어진 그 민준. 그는 내 옆에 서서 손을 내밀었다. 지은 씨, 약속대로 왔어요. 그의 손은 차가웠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불타는 게 느껴졌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하객들의 속삭임이 시작됐다. 저 사람이 진짜야? 유진의 약혼자가 물었다. 형수님 약혼자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속으로는 혼란이었다. 왜 왔지? 왜 지금? 식사가 시작됐지만 분위기는 이상했다. 부모님은 침묵했다. 민주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다. 지은 씨 가족분들, 오랜만입니다. 전에 뵈었죠. 아버지가 헛기침을 했다. 아, 네, 기억나네. 민준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그는 일부러 그랬다. 나를 지키기 위해? 아니, 그건 아니었다.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건 복수였다. 식후, 민준이 나를 데리고 테라스로 나왔다. 서울 야경이 펼쳐진 그곳에서 그는 물었다. 왜 그랬어? 부모님한테 가상이라고 말한 거.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모르겠어. 그냥. 압박이 너무 커서.
그는 한숨을 쉬었다. 나도 알아. 2년 전 헤어질 때 내가 말했잖아. 가족 때문에 나랑 안 된다고.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민주는 유명 IT 회사 CEO. 나는 그를 사랑했지만 부모님은 너 같은 애가 저런 사람. 꿈도 꾸지 마라고 했다. 결국 나는 그를 떠났다. 그리고 그 비밀을 묻었다. 오늘 왜 온 거야? 내가 물었다. 그는 웃었다. 내가 채팅방에 올린 그 메시지 봤어. 웃기네. 그래서 왔지? 하지만 이건 시작이야. 그의 말투가 변했다. 차갑고 계산적. 나는 불안해졌다. 민주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다. 그는 복수의 달인이었다. 2년 동안 그는 나를 기다렸다. 아니, 가족을 노렸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가 말했다. 저 사람 진짜야?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가 끼어들었다. 조용히 해, 내일 확인해보자. 나는 창밖을 봤다. 민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내일부터 내 가족이 어떻게 변하는지 봐. 다음 날 아침, 집은 소란스러웠다. 어머니가 커피를 타며 물었다. 지은아, 그 민준 씨는 정말 내 약혼자야? 어제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왜요? 아버지가 신문을 접으며 말했다. 그냥. 요즘 사기꾼 많으니까. 회사 이름 확인해봐야겠어. 나는 속으로 웃었다. 민준의 회사는 테크노바. 한국 IT 업계의 거물. 부모님은 모를 리 없었다. 오후,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 저녁 가족 식사 어때? 내가 예약했어.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이미 내 인생에 파고들었다. 레스토랑은 한강뷰의 고급 이탈리안. 부모님과 유진 부부가 도착했다. 분위기는 어색했다. 민준이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지은 씨 가족분들, 지난번 약혼식에서 제가 늦어서 죄송했어요. 바쁜 일정이. 이 어머니가 웃었다. 아니에요. 민준 씨 오히려 반가워요. 대화가 오갔다. 민준은 자연스럽게 가족의 비밀을 파헤쳤다. 아버님, 은행 시절에 큰 프로젝트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때 경쟁사 직원 하나가 실종된 사건, 기억나세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민준이 미소 지었다. 아, 그냥 뉴스에서 봤어요. 그 직원이 자살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밝혀진 건. 나는 멈칫했다. 그 사건. 10년 전 아버지의 부패 스캔들. 은행 대출 비리로 직원이 희생양이 됐다. 가족 비밀이었다. 나는 그걸 알았지만 입을 다물었다. 어머니가 화제를 돌렸다. 유진이랑 약혼자분은 어때? 결혼식은 내년 봄으로. 유진이 웃었다. 네, 언니. 민준 오빠처럼 멋진 사람 만나서 좋겠어. 민준이 끼어들었다. 유진 씨 약혼자분 재벌 3세시죠? 회사 이름이. 한성그룹이요? 최근 주식 조작 루머가 돌던데. 유진의 약혼자가 포크를 내려놓았다. 방 안이 차가워졌다. 식사가 끝난 후 민준이 나를 데리고 한강 산책로로 갔다. 내 가족의 비밀 다 알아. 그가 말했다. 2년 전 헤어질 때 내가 울면서 털어놓았잖아. 아버지의 부패, 어머니의 불륜 루머, 유진의 학력 위조. 나는 충격받았다. 어떻게? 조사했어. 너 때문에. 그리고 내 가족 때문에. 민준의 눈에 어둠이 스쳤다. 그의 가족. 민준은 고아였다. 아니었다. 10년 전 은행 사건의 피해자 직원이 그의 삼촌이었다. 내 아버지가 삼촌을 망쳤어. 자살로 위장하고. 나는 다리가 풀렸다. 그럼 너는 복수야.
너를 통해 그는 나를 안았다. 따뜻했지만 공포였다. 나는 그의 도구였다. 하지만 동시에 사랑도 느껴졌다. 지은아, 나랑 같이 해. 그들을 무너뜨리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늦었다. 배신의 씨앗이 싹텄다.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기다렸다. 민준 씨, 위험해. 그 사람 배경 조사해봤어. IT CEO 맞지만 과거에 은행 관련 소송 이력이 있어. 나는 웃었다. 아빠, 그만하세요. 그건 과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민준의 복수는 시작됐다. 일주일 후 가족 모임이 열렸다. 어머니의 생일 파티. 민준을 초대했다. 그는 선물을 들고 왔다. 고급 보석 세트. 어머니, 지은 씨가 추천했어요. 어머니가 반갑게 받았다. 하지만 분위기는 팽팽했다. 유진이 속삭였다. 언니, 오빠 진짜야? 약혼 발표 언제 해? 나는 미소 지었다. 곧. 파티 중 민준이 스마트폰을 꺼냈다. 이거 보세요. 재미있는 영상. 화면에 떠오른 건 10년 전 은행 사건의 다큐멘터리 클립. 아버지의 이름이 스치듯 나왔다. 이 인물이 배우로 지목됐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아버지에게 갔다. 아버지가 일어났다. 이게 무슨. 민준이 사과했다. 아, 실수예요. 유튜브 추천으로 떴네요. 하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었다. 파티 후 아버지가 민준을 따로 불렀다. 나는 문밖에서 엿들었다. 너 누구야? 왜 우리 가족을 노려? 민준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노린 적 없어요? 그냥 진실을 알리고 싶을 뿐. 진실. 그 사건은 끝났어. 삼촌한테는 아니에요. 자살로 위장당한 가족한테. 문이 쾅 닫혔다. 나는 숨을 죽였다. 그날 밤 민준이 내게 말했다. 내 아버지가 먼저 움직였어. 나 회사에 압력 넣으려고. 나는 놀랐다. 어떻게? 은행 네트워크 써서. 투자 철회 시도. 민준의 회사는 위기였다. 하지만 그는 웃었다. 좋아. 이제 내 차례. 다음 날 뉴스가 터졌다. 한성그룹의 주식 조작 스캔들. 유진의 약혼자가 연루됐다. 언론이 달려들었다. 유진이 울며 전화했다. 언니, 어떻게 된 거야? 민준 오빠가. 나는 모른 척했다. 민준이 증거를 유출했다. 익명으로. 이건 정의야.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불편했다. 유진은 내 사촌. 무고한가? 그녀도 알았어. 학력 위조 도와준 건 유진이야. 민준의 말에 나는 침묵했다. 가족의 비밀이 층층이 쌓여 있었다. 어머니의 불륜. 유진의 도움으로 은폐됐다. 반격이 이어졌다. 민준은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시작했다. 은행 부패 피해자 가족의 이야기. 해시태그가 퍼졌다. 아버지의 과거가 재조명됐다. 동네에서 소문이 돌았다. 그 집 아들, 부패자였어. 부모님은 집에 틀어박혔다. 나는 그 사이에서 갈등했다. 민준을 사랑했지만 이 복수는 나를 파괴했다. 어느 날 유진이 찾아왔다. 언니, 왜 그래? 우리 가족이야. 눈물이 고였다. 나는 안아주며 속삭였다. 미안해. 하지만 진실이야. 그녀가 물었다. 민준 오빠가. 삼촌 복수 때문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럼 언니는? 도구야.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다. 복수가 본격화됐다. 민준의 회사는 오히려 성장했다. 피해자 단체가 그를 지지했다. 테크노바는 사회적 기업으로 재탄생. 반면 가족은 무너졌다. 아버지는 건강이 나빠졌다. 지은아,
그 새끼 쫓아내. 하지만 나는 거부했다. 아빠가 먼저 잘못했어. 어머니는 울었다. 우리가 왜 너 때문에? 나는 민준의 아파트로 이사했다. 강남 펜트하우스. 그는 나를 안으며 말했다. 이제 내 차례야. 어머니의 비밀, 폭로할까? 불륜 상대는 동네 유명인. 증거는 민준이 이미 쥐고 있었다. 하지 마, 내가 말했다. 그건 너무해. 그는 웃었다. 너도 배신당했잖아. 약혼식에서 그날의 치욕이 떠올랐다. 부모님의 웃음. 하지만 갈등이 깊어졌다. 유진의 약혼이 파혼됐다. 그녀는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깨어난 유진이 말했다. 언니, 왜 우리한테 이러는 거야? 민준 오빠가 너 이용하는 거 몰라.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의심이 싹 텄다. 민준의 복수는 가족 전체를 노렸다. 나조차. 어느 밤, 민준이 고백했다. 사실, 너 사랑한 적 없어. 처음부터 계획이었어. 나는 얼어붙었다. 뭐? 2년 전, 내가 헤어지자고 할 때, 난 이미 조사 끝냈어. 너를 믿기로 눈물이 흘렀다. 그럼 왜 나한테 잘해준 척? 효과적이었으니까. 그는 차갑게 웃었다. 나는 도망쳤다. 하지만 문 밖에는 그의 부하들이 기다렸다. 가지마, 아직 안 끝났어. 다음 날, 언론에 어머니의 불륜 기사가 실렸다. 익명 제보. 가족은 파탄났다. 아버지가 쓰러졌다. 병원에서 나는 부모님을 봤다. 지은아, 용서해. 어머니가 속삭였다. 우리가 잘못했어. 너를 압박해서. 나는 울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나도 잃었다. 민준에게 전화했다. 그만해. 왜? 재미있잖아. 그의 목소리가 변했다. 광기. 나는 결심했다. 이제 내 복수. 가족을 구하기 위해 민준을 무너뜨려야 했다. 최후의 대결이 다가왔다. 민준이 가족을 초대했다. 그의 사무실. 마지막 식사. 그는 말했다. 우리는 갔다. 아버지, 어머니, 유진, 나. 사무실은 어두웠다. 민준이 앉아 있었다. 자, 이제 끝내자. 그는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 가족의 모든 비밀이 떠올랐다. 이걸 터뜨리면 다 끝이야. 아버지가 말했다. 원하는 게 뭐야? 민준이 웃었다. 사과. 공개적으로 어머니가 무릎 꿇었다. 미안해요. 삼촌님께. 하지만 민준의 눈은 차가웠다. 늦었어. 그 순간 나는 앞으로 나섰다. 민준아, 나봐. 나는 USB를 꺼냈다. 그의 비밀. 2년 동안 내가 조사한 것 너도 숨겼어. 회사의 세금 탈루, 경쟁사 매수.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너처럼. 사랑한 척하며. 나는 웃었다. 트위스트였다. 나는 그를 이용했다. 가족을 위해. 민준이 달려들었다. 배신자. 하지만 보안 요원이 막았다. 경찰이 도착했다. 내가 제보했다. 재판이 시작됐다. 민준은 유죄. 그의 복수는 무너졌다. 하지만 가족도 상처투성이었다. 아버지는 감옥행. 어머니는 이혼. 유진은 해외로. 나는 홀로 남았다. 승리. 아니, 비극. 마지막으로 민준이 감옥에서 편지 보냈다. 사랑했어. 진짜로. 나는 찢었다. 하지만 눈물이 떨어졌다. 누가 옳았을까? 복수는 누구를 위한가? 1년 후,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았다. 작은 카페를 열었다. 서울 변두리. 손님들이 웃는다. 하지만 밤이면 꿈에 그날이 나온다. 약혼식의 웃음, 민준의 미소, 가족의 눈물.
유진이 돌아왔다. 언니, 용서해, 우리는 안 왔다. 부모님은 재활 중 과버지가 말했다. 내가 우리 구했어, 어머니가 덧붙였다. 미안해, 지은아. 민주는 출소했다. 그는 찾아왔다. 다시 시작할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끝났어. 그는 미소 지었다. 그래. 고마워. 그는 떠났다. 멀리. 나는 창밖을 봤다. 한강이 흐른다. 복수의 강물처럼. 누가 이겼을까? 아무도.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그게 전부.